다카이치산 일본 총리의 태도 변화는 동아시아 정세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에 대해 거침없이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던 그가 결국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한 달 만에 극단적인 수위로 치달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철회는 더욱 이례적으로 다가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일본이 중국에 항복하는 꼴이라는 신랄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는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심지어 독도와 침공, 신사 문제까지 언급하며 사방의 적을 만드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강경 노선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지지해줄 세력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자 결국 총리는 다른 선택지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이 홀로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국민 내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강경 태도를 지지하는 여론이 무려 72%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국내 여론일 뿐 국제사회에서는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냉정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미국 국방수권법안 NDA에서 림팩 훈련의 대만 참여 조항이 삭제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림팩 훈련에서 대만을 제외한 것은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을 림팩 훈련에 초대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일본이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림팩 훈련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다양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상 군사 훈련입니다. 미국이 여기서 대만을 배제하고 중국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국제정치 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시적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만이 림팩에서 제외되고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미국이 일본을 문제아로 낙인 찍고 한국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전개에 가장 곤란함을 느끼고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진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일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G7 회원국인 일본은 그동안 G7이라는 지위를 등에 업고 중국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가장 강력하게 내왔습니다. 특히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G7의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중국의 해양 진출과 경제적 압박에 맞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중국의 G7 초청을 검토한다는 소식은 일본의 이러한 전략에 치명타를 안겼고 일본의 외교적 고립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프랑스에 대해 중국이 G7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중국 초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경우 대중국 공조가 약화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에 직면한 것이며 이는 일본의 주장이 G7 내에서 힘을 잃고 문제아로 비춰질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이제 고립될 위기에 처했으며 중국을 배제하려는 강경한 입장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흐름과 주요 동맹국들의 실용적인 선택에 역행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국제 외교 감각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입장이 일본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G7과 관련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프랑스보다도 중국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더욱 열려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의 G7 참여가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조차도 중국을 국제사회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G7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러시아를 G8에서 축출한 것이 매우 큰 실수였다고 주장한 것 역시 배제와 고립보다는 포용과 대화가 국제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문제 언급을 자제하라고 지적한 데 이어 일본이 중국의 G7 입성을 계속 반대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일본 대신 대한민국을 G7에 포함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정치 외교적으로 더 능숙하게 대처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적인 국력과 실력 면에서 한국이 못할 것이 없다는 미국의 판단에 기반한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 전문가들, 예를 들어 CSIS의 존 햄리 소장 같은 이들은 한국의 G7 합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6위를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탑 7 안에 들어가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G7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혁을 수용해야 한다며 한국과 호주의 합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본 자민당에서는 아직 한국의 G7 가입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반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게 더욱 뼈아픈 부분은 한국의 G7 합류 이유가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G7 편입이 상징하는 것은 일본이 가질 수 없는 것을 한국이 가졌다는 냉철한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국 총리 등 여러 주요 인사들이 한국이 반드시 G7의 초청국으로 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G7 진출에 가장 반대하는 국가가 일본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굳이 이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려는 기조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체제에서는 강력한 비즈니스 논리를 바탕으로 G7을 확대하여 한국과 호주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을 사실상 G7의 주요 대상국으로 여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이 지난 십수년간 G7 지위에 걸맞은 역할들을 수행해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물론이고 조선업, 건설업 등 전세계 입찰 평가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특히 미국 정부의 큰 주목을 끌며 협력을 원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결국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리더 격 활동이 한국을 G7 지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는 가운데 미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태평양 패권을 확고히 지켜나가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해군력이 절실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하지 못하여 늘 이 부분이 미국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미 정치권의 중심부와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에서는 미국이 해군력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한국이 북극 항로를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인 북극 항로의 개척이 현실화되었고 이에 대해 부산이 물류 허브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북극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린란드를 매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북극은 이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에서 허브 역할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또한 한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당연히 고무적으로 판단하며 결이 같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에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공식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지금까지도 그린란드에 미군을 파견하여 점령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린란드가 북극 항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핵심 기지이기 때문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야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의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북극 항로 개척 역할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며 지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방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 체제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석유 생산 및 이와 연관된 능력, 특히 셰일가스 추출 및 운송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셰일가스 개발 등이 환경 파괴 논란으로 많이 지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매장된 셰일가스를 전 세계로 팔아넘기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염원이었고 바이든 행정부 동안 이는 중단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역시 반도체가 아니라 바로 이 셰일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조선업에 대한 도움 요청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민주진영에서 다른 어떤 나라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한국이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한국의 조선 정비 기술인 MRO 메인테넌스, 리페어 앤드 오버어를 정확히 언급하며 한국의 능력을 인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 자체를 통째로 미국으로 옮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견도 나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서 미국 내에서 LNG 운반선을 생산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LNG 운반선을 구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생산된 LNG 운반선을 대거 수입하고 동시에 군함을 빠르게 건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MSRA 마스터십 리페어 어그리멘트는 미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유지 보수, 품질 및 기술을 갖춘 조선 업체와 체결하는 인증 협약입니다. 특히 미국은 MSRA와 같은 군과 관련된 협약을 외국과 진행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위산업만큼은 미국 내부에서 외국으로 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자국 내 생산을 고수하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키는 핵심 동력이므로 기술 유출이나 공개를 그 누구보다도 꺼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MSRA를 체결하는 경우 조선업 기술을 갖춘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미국의 MRO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지며 현재 미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미국 MRO 시장은 연간 20조 원 규모로 수익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유지보수 및 정비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선박 건조와는 다르게 순위가 높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 해군과 이러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한국 조선업의 상징성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 해군 함정 MRO를 성공적으로 미군 당국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함정, 특수목적선, 관공선 등의 신조 사업 수주까지 진행된다면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MRO를 신뢰하여 자국 함정의 정비까지 맡기려 할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 이미 필리핀 함정에 대한 MRO를 수행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사들은 80조 원 규모의 전 세계 MRO 시장을 미국까지 선점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국과 MRO를 체결한 하나오션의 경우 미국의 조선소 인수를 통한 공격적인 투자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함정 건조의 필요성과 군함 유지 보수의 절실함이 매우 큰 상황이기에 우선적으로 하나오션을 그 대상으로 삼아 점차 한국의 빅3 조선소로 범위를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을 검토했지만 역시 조선업 분야에서는 한국만한 국가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미 해군은 현재 4만 톤급의 함정조차도 자국 내에서 제대로 보수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 보니 한시라도 빨리 한국의 함정을 파견하여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안 그래도 미국 내의 함정 유지 보수는 물론
함정 건조가 중국에 밀린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수요가 매우 큰 곳에 비해서 이를 처리해줄 인력과 사업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조선소 반대 세력, 국방만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좋은 올드보이군, 올드보이 문화 등이 뒤엉켜 해외에 쉽게 일감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해군력이 중국에 크게 밀린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MRO는 궁극적으로 미국 함정의 건조를 한국에 맡길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 조선업과 방위산업에서 최고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기는 그러한 요소들이